안녕하세요. 1단원 3장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1절 1910년대 민족운동과 3.1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민족운동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일제강점기의 일제통치 방식을 배웠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10년대 민족운동을 국내와 국외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무단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결사 조직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국내 비밀결사 대표적인 단체 두 단체를 살펴볼 거고요.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19년 있었던 3.1운동, 우리 민족운동 중에 최대 규모였죠. 이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민족운동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와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먼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의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은 중국 만주가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간도는 명동학교와 같은 민족학교들이 운영이 됐고요. 간민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중광단은 종교단체입니다. 이 단군을 믿는 대종교, 민족종교가 되겠죠.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되겠는데, 이 중광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단체가 훗날 북로군 정서라고 하는 그 독립군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바로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되는 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였죠. 이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앞장섰던 단체인데, 이 단체의 이회영 선생과 이상용 등이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을 하면서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흥강습소가 설립이 되는데, 이 학교가 훗날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학교가 됩니다.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은 신민회와 연결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죠. 자,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이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주를 적극 권장하면서 한국인들이 여기 이주해서 사는데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것이 신안촌이고, 여기에 자치조직인 권업회가 조직이 되는데, 이 조직이 훗날 대한광복군 정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내의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상하이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찍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공화정에 기반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자, 이거 필기해 보겠습니다. 신한청년당 되겠습니다. 신한청년당. 자, 이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독립을 청원했던 바로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본토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이어나갔고요.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단체입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이 되어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대표적인 단체 두 단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한인 국민의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리고 특히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박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군사 조직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또 아울러서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단체 두 단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임병찬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의군부입니다. 이 단체는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고종이 비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군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무장 독립전쟁을 벌여서 일제로부터 주권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는 바로 뭐냐면은 조선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왕정을 복구하겠다. 그래서 이걸 복벽주의라고 하는데, 이 독립의군부는 바로 복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체와 함께 대한광복회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박상진 등이 조직을 했는데, 이 단체는 아까 독립의군부와 다르게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왕이 없는 체제가 공화제겠죠. 그래서 이 공화제 정부, 새롭게 건설되는 이 나라에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의원금을 모금하다가 결국 조직이 발각돼서 박상진이 체포되면서 이 조직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체 함께 알아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복벽주의와 공화제 정부를 추구했다는 것이 좀 비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국내외 1910년대 독립운동의 양상들을 봤고요. 이제 1919년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입니다. 자, 국외에서는 그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식민지 민족 해방운동, 즉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평등을 어떻게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리 강화에 의해서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여기서 자결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한청년당이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YMCA 회관이죠.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도쿄에 있는 그 회관입니다. 거기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저게 심장부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용감하게 독립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천도교라든가 기독교, 불교계. 특히 이 천도교는 천주교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천도교는 원래 이름이 동학이었죠.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여러 인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민족 대표 33인이라고도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되겠죠. 자, 이분들과 학생들이, 자, 그 당시 이제 고종이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을 이제 3월에 열게 되는데, 이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운집한 가운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바로 3월 1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를 사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셔서 자,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1일 아침에 민족 대표들이 종로에 있는 식당이죠.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식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독립선언식이 거행된 직후에 총독부에 바로 다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된 이후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탁골공원에 모여 있었는데 이때 주도적으로 만세 시위를 자발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이 3.1운동은 바로 이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바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지도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됐고 저항의 방식들이 점차 다양화됩니다. 뭐 상인들은 시장 문을 닫는다든가 노동자들은 파업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고 이것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휴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다 자기 고향에 내려갔겠죠. 내려가면서 자기 고향에서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천안 출신이었던 유관순이 되겠죠. 원래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 학생이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자신의 동네였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주로 지방에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 장날이니까 이때 장날을 이용해서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제가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아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방화를 해서 사람들 불태워서 죽였던 사건이 되겠고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였던 스코필드가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투쟁 양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국외에도 당연히 알려지게 됐겠죠. 한국인들이 사는 뭐 서간도라든가 특히 부민단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북간도,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이 필라델피아가 원래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던 그 상징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미국인들 앞에서 한인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도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3.1운동이. 자, 그러면 이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3.1운동이라고 해서 3월 1일 날 만세 부르고 뭐 그냥 끝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려 3개월 동안 만세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한 90여일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인 어떤 진압에서 희생을 당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이 됐고 이것이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어요. 항일민족운동이었고 일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1910년대 무단 헌병경찰 통치에서 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교기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뭐 중국의 오사운동, 우리나라 3.1운동의 2달 후에 중국 베이징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런 운동에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910년대 민족운동을 크게 국내와 국외를 중심으로 해서 비밀결사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기지건설 살펴봤고요. 그리고 3.1운동, 우리 민족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죠. 1919년 있었던 3.1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마무리하기 전에 교과서 자료를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의 지도 자료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죠. 자, 북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 그리고 상하이, 연해주, 미주 지역 이렇게 지금 5군데로 정리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임병찬 여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광복회 임병찬의 독립위군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울러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3.1운동 전국적인 규모였다라는 거, 시작은 탁골공원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제암리 사건과 같은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진 자료 중에 파리 강화에 의해 파견되었던 한국 대표단, 이 중에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김규식 선생님께서 파견되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 독립선언서,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3.1 독립선언서도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